2학년 특성화과 문학 4.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2. 서사 갈래의 흐름.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서사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문학의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서사 갈래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의 4가지 갈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은 우리가 크게 4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정 갈래, 다음 서사 갈래, 그리고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문학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서정 갈래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로는 시가 있었죠. 그래서 시들, 우리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들이 어떻게 시가 문학이 발전해 왔는지 대표적인 작품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서사 갈래를 살펴볼 건데요. 자, 서사 갈래는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소설입니다. 소설. 즉, 이야기라는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갈래가 바로 서사 갈래인데요. 소설을 대표로 하는 서사 갈래의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사 갈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번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구체적인 서사 갈래의 흐름 다시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갈래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지. 설화, 전설, 민담, 소설 같은 서사 갈래는 여러 문학 갈래 중 가장 사랑받는 문학 갈래일 거야. 그중 소설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서사 갈래라고 볼 수 있지. 소설의 시작은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처음으로 신이나 영웅, 왕같이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근대 소설의 시작이야.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무신정권 시대의 문인이었던 이규보가 쓴 대군소설이지. 소설의 대표적인 특성은 허구성과 서사성이야. 허구, 즉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썼다는 얘기지. 하지만 완전히 허황되게 꾸며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을 덧붙여 꾸며낸 이야기야. 물론 소설의 세부적인 갈래에 따라 판타지나 SF처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과 비슷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소설이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해. 하지만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이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야. 작가의 의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적절히 조정되고 재배치되기도 해. 그렇다면 과연 시험에 나오는 소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소설을 읽을 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소설 속 인물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나 소설의 소재와 배경을 염두하며 읽고 소설의 서술 방식이나 서술 시점 등을 알아보며 읽는 것이 좋아. 물론 공부를 위해 모든 소설을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 편한 마음으로 즐기며 감상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네,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 잘 살펴보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중단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 살펴보고 교과서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문학의 서사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 한국 문학에서 서사 갈래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자, 우리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들, 각 시대의 모습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학과 역사의 어떤 상호 관계, 상호 영향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08쪽부터 31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208쪽부터 311쪽까지에 있는 서사 갈래의 흐름, 개념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사 갈래의 특징입니다. 서사 갈래란 서사 갈래의 개념이네요.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사 갈래에는 반드시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이고요. 인물이 사건을 겪습니다. 인물이 사건을 겪는데 이 인물이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물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사문학에서는 반드시 서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학 양식을 바로 서사갈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가 있는 그런 문학인 거죠. 서사갈래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어떤 인물들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겪는데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뒤 관계,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다음, 사건을 독자나 청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가 있다. 자, 서술자 아까도 나왔었죠.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서사갈래의 또 각 작품의 특징 달라질 수 있겠죠. 사건 성립 요건, 인물, 구성, 시점. 자, 사건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전달해주는 서술자, 바로 시점이 있습니다. 자, 서사 갈래의 역사적인 갈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서사 갈래들이 사부 갈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설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전소설, 그리고 신소설, 현대소설입니다. 대표적인 서사갈래는 소설이라고 했고요. 소설은 요즘 최근에 쓰이는 것을 현대소설이라고 하고 예전에 쓰였던 조선시대 이전에 쓰였던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합니다. 요 중간에 신소설이라는 과도기적 형태가 있었던 거고요. 고전소설은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소설,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쓰여진 국문소설, 그리고 어떤 그 소설의 특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한 그런 모습을 띤 고전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설 이전에 있었던 서사갈래, 그러니까 서사갈래 소설의 초기 단계라고 해야 되겠죠. 소설 이전에 서사갈래는 바로 설화라는 갈래가 있었습니다. 이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설 이전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및 삼국시대 서사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및 삼국시대의 서사갈래는 아직까지는 소설이 등장하지 않은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화 중심으로 서사갈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고대와 삼국시대에는 주로 신화가 먼저 나타났는데요. 그때 당시의 신화로는 대표작품으로는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신화, 김수로왕 신화 등이 있습니다.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신화네요. 주몽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고요. 박혁거세는 신라의 건국신화입니다. 그리고 김수로왕 신화는 바로 가야의 건국신화였죠. 자, 이렇게 건국신화들이 고대 및 삼국시대에 주로 활발하게 우리 향유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설화입니다. 설화.
설화 중에서도 신화도 설화의 한 종류인데요. 설화 중에서도 전설과 민담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바보온달이라든지 연호랑 새오녀, 조신의 꿈, 도미처 설화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대 및 삼국시대의 서사 갈래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들인데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그 이전 시대의 서사 갈래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서사 갈래 살펴보겠습니다. 폐관문학이 사랑을 받았다. 파한집, 여공패설 등. 그러니까 폐관문학이란 폐관이라는 이러한 서사 갈래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학 서사 갈래 신화 설화들을 기록하여서 이렇게 폐관집을 만들었거든요. 파한집, 여공패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만들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서사 갈래의 작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전이 문자로 창작되어 향유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전은 뭐냐면 고려시대 때 주로 향유되었던 그런 서사 갈래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가짜 전입니다. 전은 인물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바로 그 서술 방식 한 갈래인데요. 가전은 가짜전이라고 해서 인물이 아닌 사물의 일대기를 그 이야기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이 주로 고려시대 때 나타났다. 이 가전까지만 해도 소설로 볼 수는 이야기는 이야기지만 구조면에서 허술하기 때문에 소설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가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순전, 바로 술을 의인화해서 가전 작품으로 만든 거고요. 국선생전 역시 술을 의인화한 작품입니다. 죽부인전, 대나무를 의인화하는 가전체 문학 작품입니다. 자, 폐관문학과 가전은 이런 서사갈래의 특징도 있지만 교술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요. 서사갈래가 이야기라면 교술문학은 어떤 교훈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시대 서사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출현과 융성. 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가전이라든지 폐관문학이라든지 설화가 중심이었다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이야말로 서사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설이 드디어 조선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는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최초의 소설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자 한문 소설이다. 5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작가는 김시습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 조선 후기의 대표 작품으로 살펴보면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요. 허균이라는 작가가 쓴 홍길동전,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홍길동전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 다음 가정소설. 가정소설은 가정이나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나타내는 가정 내의 갈등을 이야기한 소설이다 해서 대표적인 가정소설로는 사시남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홍련전이 있고요. 콩쥐파치전, 다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로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가문소설, 가정소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건데 여기는 여러 가문과 인물의 흥망의 과정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해서 완월회 맹원 이러한 작품이 바로 가문소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화정년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낯설죠. 생소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군담소설. 군담소설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는 반드시 영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군담 영웅소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쟁에 참가한 영웅적인 인물의 활약상을 다루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임진록, 박시전, 유충열전, 조웅전 다 어떤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웅 군담 소설은 실제 일어났던 전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영웅이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몽자류 소설인데요. 자, 이때 몽자류 할 때 몽은 꿈입니다. 꿈. 꿈속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사건들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소설, 몽자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군, 몽, 옥루, 몽 해서 몽으로 끝나죠. 몽자류 소설입니다. 그 다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구수한 해학과 신랄한 풍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에서 왔다는 거죠. 판소리로 연행되던 것을 재구성해서 소설로 창작한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화소설, 우화소설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회 현실을 묘사한 작품들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기전, 두껍전, 서동지전 다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세태소설, 전환기 세태속,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런 어떤 세상, 세태 속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희극적으로 조명한 작품들을 세태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춘풍전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문소설입니다. 한문소설은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양반전, 광문자전 등이 있습니다. 자, 근현대의 서사갈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소설로 오기 이전에 신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소설은 내용과 형식, 표현면에서 이전의 고전소설과는 구별되는 신소설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신소설 작품으로는 혈의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서 현대,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그때 근대에 개화기 때 주로 또 나타났던 소설들 중에 하나가 역사 전기 소설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권 수호와 애국 정신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그런 해이죠. 그래서 1910년대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어떤 현대적인 산업화를 많이 시키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의 소설과는 구별되는 근대적인 면모를 지닌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무정을 들 수 있고요. 1920년대는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기틀이 확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발표됐습니다. 자, 20년대에 확립된 기틀을 가지고 30년대에 조금 더 다양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1940년대 이후, 해방 이후에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사회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1960년대에는 전쟁, 분단, 개인의 삶의 문제로 소설의 주제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로 오면은 산업화의 문제, 근대화 산업화가 급격히 발달했던 게 1970년대죠. 그래서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고양된 역사의식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소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개인과 일상 또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 중에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대 문학들, 고대 서사 갈래들이 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했지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려 인종 때 1145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고요. 작가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5권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기전체는 그 문체의 특징이고요. 기전체로 기록하였으며 도미설화, 온달설화 등의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된 설화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국유사인데요. 삼국유사는 1281년 고려 충렬할 때 일련이라는 작가가 편찬했습니다. 일련이라는 스님이었는데요. 5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군신화, 기자, 단군, 기자조선, 그 다음에 대방, 부여의 사적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불교에 관한 신화, 전설, 시가 등을 수록합니다. 특히 이 삼국유사에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향가 작품들인데요. 이런 어떤 고대 시대의 소설, 서사갈래라든지 서정갈래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신소설입니다. 신소설은 갑오개혁 이후, 즉 조선에서 그 근대로 넘어오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대소설이 창작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소설, 즉 과도기 형태의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징은 봉건질서의 타파, 현대적인 그런 어떤 주제죠. 개화, 계몽, 자주독립, 사상, 고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인직의 혈해농,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소설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 상황에서 무한 경쟁, 그야말로 끝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소비가 대중화되고 정보화되고 세계화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특징이 나타난 게 1990년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이후의 소설에서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과 개인 내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탐색을 다룬 소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설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창작과 비평이 이루어지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특성이겠죠. 자, 그 다음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소설들도 많이 쓰였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주노동자 등 국내에서의 외국인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어떤 서사갈래의 작품을 가지고 서사갈래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